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돌연 개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즉각 역공에 나섰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걸 전제로 깔자며 역제안을 한 겁니다. 선거를 불과 16일 앞두고 개헌론에 불이 붙었지만 정치적 공방만 일삼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재 6공화국 헌법을 고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저나 우리 민주당은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를 4년씩 2번 연속 재임 가능한 연임제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대통령 중간평가를 가능하게 해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와 오는 2028년 총선거를 지목했습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개헌으로 바뀐 대통령 임기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요청을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이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점화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부수가 이 대통령 4년 연임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승부수는 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연임이냐 중임이냐를 두고도 양측의 간극이 적지 않습니다. 개헌 이슈가 대선 최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개헌 제안 6시간 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제안은 환영한다며 여기에 더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개헌 구상에 담은 겁니다.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면 임기가 4년씩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주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의 임기까지 단축하는 개헌 구상안을 던지며 개헌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실제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개헌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헌 협약 제안에 시비 걸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의 또 다른 큰 줄기는 이 대통령 권한은 분산하는 대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같은 수사기관장들을 임명할 땐 국회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개헌을 통해서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명령이나 계엄에 대해선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인사 임명 동의권 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중립성이 필수인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같은 수사기관이나 방통위 인권위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개헌 구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특권으로 보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역제안한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폐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재판 중단 여부가 논란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힘써왔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 무죄법 아니냐, 같은 국민으로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자는 취지로.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건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김 후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면책 특권을 모두 폐지하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을 파직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방안 역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구 기자,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 개헌으로 맞붙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개헌 카드를 던지자 김문수 후보가 오후에 자신의 개헌 구상안으로 맞붙은 양상입니다. 그런데 좀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개헌안에 좀 유보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계 인사들까지 개헌을 주장할 때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면서 다소 뒤로 미루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하루 만에 사실상 거절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친명계 의원들까지 우 의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결국 우 의장은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뭘까요? 그러면 갑자기 바뀐 겁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을 했거든요. 이번 대선과 동시에 하는 건 시간상 불가능했고 법 개정에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원래 생각은 있었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변한 건 아니라는 취지 같습니다. 개헌 생각이 원래는 있었다. 예, 민주당도요, 오늘 발표를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예정된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4년 중임제를 공약했던 만큼 권력구조 개헌은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 5.18을 맞아서 헌법 전문 개정 얘기를 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했던 거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정치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미루던 개헌을 전격 제안한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보는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른바 보수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 이슈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헌 이슈로 빅텐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민주당은 얼토당토하는 일종의 망상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오늘 김문수 후보가 바로 이 개헌 카드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개헌 이슈에 더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예, 상대방이 펼친 판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던지면서 더 센 제안을 한 형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는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은 현행대로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임기도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을 내세운 대표적 보수주자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 전 총리에게 참여 명분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성격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 기자, 이 살짝 용어가 다른 게 양쪽이 쓰는 4년, 이 4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임이냐 중임이냐 뭐 서로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또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표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장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8년 임기 초과가 불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향후 또다시 2회 재임이 가능하다면서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민주당은 뭐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임제 하에서는 연달아서 해야 하니까 두 번째 선거에서 낙선되면 그대로 끝나는 건데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을 16일 앞두고 개헌 이슈에 불이 붙으면서 당장 오늘 밤 토론회부터 격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풀겠다면서 경제 판가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규제 혁파를 총괄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입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가리를 공약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가리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먼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개혁 기능을 한 대로 모아 상시 관리 감독하는 전담 조직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법 제정을 통해 신산업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정부의 최저임금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예외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모레 화요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특사단은 오늘 밤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 다음 주 화요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대구와 충청, 강원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대선 경선 탈락 이후 온라인 방송을 주로 하며 현장 지원엔 거리를 둔 듯했지만 대선을 2주 앞두고 등판을 예고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저는 더 많은 보수 정치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에 앞서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보수 정치의 위기를 말해줍니다. 다만 합동 유세 등 김 후보와 한자리에 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설명입니다. 친한계 의원은 계엄이 부당하고 탄핵은 정당했다는 한 전 대표의 선명성을 굽히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런 명분 없이 유세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유상범 의원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인사로 구성된 이른바 홍준표 특사단은 잠시 뒤 하와이로 출국합니다. 하와이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은 채널A에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이미 떠난 당이고 그럴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래 나와버렸지. 하여튼 이번 대선에 잘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끝까지 설득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면서
지지층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잠시 뒤에 뉴스A가 끝나고 첫 대선주자 TV토론이 진행됩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하는데요. 미리 보는 후보들의 토론 전략,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대선 주자들의 첫 TV토론 주제는 경제입니다. 먼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 성과를 내세워 이번 TV토론을 지지율 반등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의 청렴한 삶에 대해선 잘 알지만 뭘 이뤘는지는 모르는 것 같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을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와 같은 경기도지사 경력을 가진 만큼 행정가적 우월함을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후보의 지역화폐 확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복지 경제 분야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허점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동시에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로서 분배 중심의 경제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토론에 나서는 후보는 4명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석수,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TV토론회는 오는 23일 사회 갈등 극복을 주제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대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오늘부터 TV토론을 포함한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대선을 16일 앞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후보 7명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이슈가 일부 반영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진행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1%, 김문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7%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범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에 적합한 인물로는 김문수 후보가 41.2%, 이준석 후보가 30.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끓이고 있는 이유들을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서 풀어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TV토론 이후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단일화 논의를 포함한 전체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번 대선판에 때 아닌 커피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한 잔 판매가는 8,000원 정도인데 원가는 120원이라고 한 이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업자로 매도했다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 군산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뱉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커피 생두 가격이 최근 3배 급등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커피 원가 120원이니 커피 10,000원에 파세요 따위의 말을 해가며 전국 카페 사장님들을 악덕 사업자로 몰면 이 후보가 지난 16일 계곡 불법 영업을 카페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행정 경험을 강조하던 중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설득을 통한 행정의 성공이 이 후보의 발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더 주목을 받으며 온라인 일각에선 현실과 괴리된 경제 인식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의 줄임말쯤으로 이해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냐고 저격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임대료와 알바생의 급여,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기에도 빠듯해 보였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즉각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지 그 외에 인건비나 부자재비 등 재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 대선 전에 3심 결과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어서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그제 상고했습니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씨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상고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돼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받은 시점부터 상고 이유서 제출까지 20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대선 기간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뭘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네, 바로 함께 5월입니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이기도 하죠. 네,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이재명, 이준석 후보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네, 하루 전인 어제 묘역을 참배한 김문수 후보는 오늘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을 대동하고 참석해 김 후보의 불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기를 바랍니다. 김 후보 대신에 참석을 한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나 봐요. 네, 김 위원장 기념식에 앞서 당 소속 30대 의원들과 구묘역 참배도 갔는데 격한 반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로 오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 제명하세요. 저희가 헌법 정신 꼭 지키겠다는 의미와 잘못을 사과드리겠다는 의미로 당원당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데 춤 대 절,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네,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선거 유세 활동에 각 진영의 분위기가 담긴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 표정을 보면 뭔가 좀 흥겨워 보이는데요. 네, 승기에 쐐기까지 받겠다는 의지가 유세 현장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춤 잘 출 자신 있는 분들만 음악 틀 테니까. 장경태 시장위원장님하고 댄스 배틀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가 좀 다른가요? 네, 국민의힘도 유세 현장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춤과 율동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바로 읍소입니다.
김문수는 늘 낮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쁩니다. 큰절함 올리겠습니다. 따라가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유세로 보이네요.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무슨 챌린지를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커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커피를 손에 들고 유세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보신 이 후보의 이 발언 때문에요. 땀 삘삘 흘리고 바라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 발언과 커피를 들고 나가는 유세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대파 공격을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발언을 강조하며 민심에 불을 지피는 데 활용했죠.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격이 좀 남달라요. 대통령 오면 875원 받을 거고 이재명 야당 대표 오면 3,000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손님한테는 4,000원 받아요. 대파인데 잠깐만 더 들려보세요. 그러니까 대파 발언 꼬집으려고 대파 직접 들고 나간 것처럼 일종의 어떤 벤치마킹을 하자 이런 거군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대파 공격처럼 커피 공격 나서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직접 커피를 들고 있는 영상들도 SNS나 유튜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 원두값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구태의연한 민노총식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양분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선거철이잖아요. 상대 진영의 가장 아픈 걸 찾아 매섭게 꼬집는 능력이 절실한 때일 겁니다. 다만 국민이 보기엔 그게 대파든 커피든 전부 민생과 동떨어진 우리 정치의 민낯이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길을 건너던 행인이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행인들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왼쪽에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사람을 치고도 횡단보도를 한참 지나서야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는 사고 차량.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급히 달려와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꺼보던 기분 여자는 전화를 울리고 전화했었고 변호사 같은 젊은 여성들이 바로 어디를 짚고 바로 시켰어요. 119 구급대가 차에 치인 50대 여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여성은 보행 신호가 들어오자 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을 몬 6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바뀐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 투여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레일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중 추돌 사고였는데 운전자를 포함해서 4명이 다쳤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충북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2대와 트레일러 차량이 추돌해 3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과 승용차 사이에 1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목격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구조를 하다 2차 사고가 난 겁니다. 또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차 문 열고 구조를 하려다가 다시 추돌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고 난 거예요.
오늘 오전 6시 5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나들목 인근에서 8.5톤 화물차가 2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전도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부산의 귀금속 상가에서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귀금속 점포 셔터를 절단기로 자르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각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금을 훔치려 한 것은 인정했다며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 일당 중에 한 명은 손 선수 측이 금전 제공을 거절하자 언론과 접촉을 하고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국내 한 언론사로 전달된 이메일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증거 자료를 갖고 있고 통화 내용도 있다며 언론사 측이 사례금 액수를 남겨주면 전화를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손흥민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 씨. 손흥민 선수 측에 어떤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7천여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 달 뒤 제보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용 씨는 손 선수 관련 제보 의사를 복수해 언론사에 전달했고 언론사 측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법원은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빠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양 씨 병원 기록에서 임신 중지 수술 이력을 파악한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의 교황직 시작을 알리는 즉위미사가 조금 전 바티칸에서 열렸습니다. 교황의 상징, 이 어부의 반지를 낀 레오 14세는 첫 미사에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듯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카퍼레이드를 하는 레오 14세 교황.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의 무덤을 찾아 참배하고 이어 추기경단과 함께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황이 제대에 오르자 고대 창가가 울려 퍼지며 즉위 미사가 시작됩니다. 추기경 3명이 양털 어깨띠 팔리움을 수여하고 교황이 이를 착용합니다. 이어 어부의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우면서 공식적으로 직무 시작 선포를 알렸습니다. 선출 이후 줄곧 평화를 강조해온 교황은 첫 메시지에서도 인류의 평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In questo nostro tempo vediamo ancora troppa discordia, troppe ferite causate dall'odio e noi vogliamo essere dentro questa pasta un piccolo lievito di unità. 이날 미사에 직접 참석한 사람들만 약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황 선출 콘클라베에 참가한 유흥식 추기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 인사들도 자리했습니다. 교황은 미사가 끝나고 현재 대성전에서 각국 정상들과 개별 회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로마 경찰은 드론 방어 시스템 저격수 배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뉴욕의 명물인 이 브루클린 다리에 멕시코 해군 훈련함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화려한 조명의 범선이 미국 뉴욕의 명물 브루클린 다리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돛대 3개가 차례로 다리에 부딪힙니다. 중심을 잃은 범선이 인근 공원으로 정박을 시도하자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돛대 위에는 매달린 사람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충돌 당시 다리 위에는 수많은 차량이 지나고 있어 다리 붕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Oh my God. 현지 시각 17일 저녁 8시 26분쯤 멕시코 해군 훈련함이 브루클린 다리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2명은 돛대에서 추락해 배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meone was dangling from the top. There was a bunch of people up top. It was just at first like we just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Yeah, everyone was kind of heard like gasps and screaming. 이 브루클린 다리와 충돌한 범선이 급하게 정박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 펜스가 엿가락처럼 휘는 등 당시 충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함은 멕시코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277명을 싣고 장기 항해 훈련을 위해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기계적 결함으로 방향을 잃으면서 약 45m 높이의 훈련함이 41m 높이 브루클린 다리 기둥 부분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Mechanical function caused the ship to go right into the pillar of the bridge. 브루클린 다리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사고 2시간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배를 인근 항구로 옮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도시 아테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드론쇼를 하던 중에 이 고대 유적지를 짓밟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문화유산 모욕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해외 사건 사고 소식 서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집 지붕과 창문이 완전히 뜯겨나갑니다. 부러진 나무는 사람을 덮치고 지붕도 날아갑니다. 잿빛바람 기둥도 순식간에 도심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각 15일부터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해 미주리, 켄터키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잿더미처럼 폐허가 된 모습만 남았습니다. You could hear glass shattering everywhere, just roaring like a freight train. It was terrible.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피해로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전 피해를 입은 곳도 약 46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풍은 약화돼 빠져나가는 중이지만 다른 폭풍이 텍사스 등 미국 남부로 다가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운동화 형상을 만들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진행한 드론쇼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운동화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 아크로폴리스를 밟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모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 아크로폴리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아디다스 측은 모든 허가를 받았고 아크로폴리스를 광고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우리나라는 닭고기 수입량의 약 90%를 브라질에서 들여옵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 AI가 발생하면서 수입길이 뚝 막혔습니다. 국내 치킨 가격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60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국내에서 수입하는 닭고기의 약 90%가 브라질산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순살 제품에 쓰이는 냉동 닭고기 육의 수입이 대부분 끊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살 치킨과 순살 닭강정입니다. 이들 제품 중 대부분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이용하는데요.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식탁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애들 때문에 뭐 순살 닭강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트에서 가끔 사 먹기는 하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먹으려고 여기서 사는 건데 저희들한테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치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뼈가 있는 치킨은 대부분 국내산이지만 순살과 닭강정은 브라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치킨업계가 2달치 물량은 비축해둬 당장은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치킨 소비를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또 먹기 편한 건 순살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켜 먹긴 하는데 가격이 오른다면은 뭔가 덜 먹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치킨보단 다른 음식을. 정부는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축산업계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에어바이크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을 사이에서 스타워즈 복장을 한 남성이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최고 시속 200km, 나무 사이를 지나자 폭풍이 휩쓸듯 나뭇잎들이 흩날립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상상 속의 바이크가 현실화한 모습입니다. 이 에어바이크는 폴란드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추진 장치를 이용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탄소 섬유 소재로 제작돼 무게는 일반 오토바이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SNS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자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은 실제 촬영본이 맞다며 가까운 시일 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는 중국에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CES에서 소개됐는데 오토바이와 헬리콥터를 합친 개념입니다. 지상에선 오토바이로 하늘에선 최대 40분 동안 비행하는 걸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가격은 우리 돈 약 8,400만 원, 내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지난해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 안전한 장소에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됐습니다. 하늘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기술 경쟁이 펼쳐지며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모처럼 맑았던 오늘 완연한 봄 날씨를 놓칠세라 나들이나 물놀이 나온 시민 많았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만큼 봄볕이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내일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강원 산간은 강풍이 동반되겠고요. 해상엔 안개가 짙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비가 내리는 내일까지는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겠지만 맑아지는 모레부터 다시 25도를 웃도는 6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5도, 대구 12도에서 시작되겠고요. 한낮엔 서울 21도 등 수도권은 비교적 낮겠지만 다른 지역은 대전 25도, 강릉 27도, 광주 25도까지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